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일이 막상 현실이 되었을 때 생각과 전혀 다르게 느껴지는 경험 말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 김정우 씨는 어제까지만 해도 회사원이었습니다. 35년이라는 긴 세월을 한 회사에서 보낸 그가 드디어 정년퇴직을 맞았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우리 둘만의 시간이 시작되는구나. 부인 영숙 씨는 남편의 퇴직을 진심으로 기다려왔습니다. 아이들 키우느라, 시부모 모시느라 바쁘게 보낸 지난 세월들. 이제야 비로소 남편과 함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은퇴 첫날 아침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소라면 6시 30분에 일어나 분주하게 준비하고 나갔을 남편이 8시가 넘어서까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여보, 아침 드세요. 아, 그래. 고마워. 대화는 그게 전부였습니다. 3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부부인데 왜 이렇게 어색할까요? 영숙 씨는 남편을 위해 특별히 정성스럽게 아침을 차렸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된장찌개에 김구이, 나물 반찬까지. 그런데 정우 씨는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뭘 그렇게 보세요? 아, 그냥 별거 아니야. 식사를 마친 정우 씨는 거실로 가서 TV를 켰습니다. 평소엔 뉴스만 보던 그가 오전 드라마를 틀어놓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영숙 씨는 설거지를 하면서 자꾸 거실 잼을 흘끔거렸습니다. 저렇게 하루 종일 앉아만 계실 건가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시간은 참 이상한 것 같습니다. 바쁠 때는 금방 지나가던 하루가 이렇게 할 일 없이 있으니까 하루가 이렇게 길게 느껴질 수가 없었습니다. 오후 2시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영숙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날씨도 좋은데 잠깐 산책이라도 할까요? 에이, 뭔 산책. 나는 집에 있는 게 좋아. 영숙 씨의 마음이 조금씩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내가 꿈꿔왔던 은퇴 후의 모습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뭔가 말을 하고 싶은데 뭘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그냥, 뭐. 이상하죠. 35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인데 첫날부터 이렇게 어색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영숙 씨는 잠자리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성급하게 생각한 걸까? 남편도 적응할 시간이 필요한 건 아닐까?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마음 한구석에서 자라나고 있었거든요. 정호 씨 역시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35년 동안 매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똑같은 길을 걸어서 회사에 가던 그에게 갑자기 주어진 자유는 오히려 혼란스러웠습니다. 이제 뭘 하며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회사 다닐 때는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시간이 부족했는데 이제는 시간은 많은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첫날 밤은 그렇게 길고 깊게 흘러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도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영숙 씨가 좀 더 자세히 남편을 관찰해 봤어요. 정호 씨가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니까 문득 지난 세월들이 떠올랐습니다. 35년 전 갓 결혼했을 때의 정호 씨는 정말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회사에서 인정받고 싶어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공부하러 도서관에 가곤 했거든요. 여보, 조금만 참아줘. 내가 꼭 성공해서 당신 편하게 해줄게. 그때 정호 씨가 자주 하던 말이었습니다. 영숙 씨는 그런 남편을 믿고 뒷바라지했어요.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도 정호 씨는 회사 일로 바빠서 병원에 늦게 도착했습니다. 그래도 영숙 씨는 이해했어요. 남편이 열심히 일하는 것도 우리 가족을 위한 거니까. 둘째 아이가 태어나고 시부모님을 모시게 되면서 영숙 씨의 하루는 더욱 바빠졌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시부모님 아침 식사 준비하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집안일 하고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를 정도였어요. 엄마, 나 숙제 도와줘. 할머니, 약 챙겨드릴게요. 여보, 와이셔츠, 다림질 좀. 모든 사람의 요구에 응하느라 정신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도 영숙 씨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이 모든 게 우리 가족을 위한 일이니까. 정호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승진을 위해, 가족을 위해 자신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회사에 쏟아부었어요. 아이들 운동회에 가고 싶어도, 가족 여행을 가고 싶어도 참았습니다. 아빠, 왜 우리 아빠는 다른 아빠들처럼 놀아주지 않아? 아이들의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그래도 참았습니다. 지금 열심히 일해야 나중에 아이들 편하게 해줄 수 있으니까. 시부모님이 편찮으실 때는 더욱 힘들었습니다. 영숙 씨는 병원에서 집까지 하루 종일 오가며 간병했어요. 정호 씨는 그런 아내에게 고마웠지만 회사 일 때문에 직접 도와드리지 못하는 자신이 미안했습니다.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하나둘 결혼해서 독립했고 시부모님도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정말 둘만 남았어요. 여보, 이제 아이들도 다 컸으니 우리만의 시간을 보내자. 내가 은퇴하면 정말 많은 일들을 함께 할 수 있을 거야. 그래요.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생각만 해도 좋네요. 그때만 해도 두 사람 모두 은퇴 후의 삶을 달콤하게 상상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그 순간이 오니까 뭔가 다른 거예요. 30년 넘게 각자의 역할에만 충실하게 살아온 두 사람이 갑자기 함께 시간을 보내려니까 어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호 씨는 회사 동료들과의 관계, 업무에서 오는 성취감, 바쁜 일상의 리듬,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어요. 마치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숙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이들 뒷바라지, 시부모님 모시기, 집안 살림, 이런 일들로 정의되었던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렸습니다. 이제 남편과 둘만 남았는데 정작 남편과 뭘 하며 지내야 할지 막막했어요. 당신 점심은 뭘 드실래요? 아무거나 간단한 걸로. 이런 대화가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었습니다. 서로 배려하려는 마음은 있는데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오후 영숙 씨는 친구 미경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경아, 나 요즘 좀 답답해서 그래. 왜? 무슨 일 있어? 우리 남편이 은퇴했거든. 그런데 생각보다 어색해서 말이야. 아, 그래? 우리 남편도 작년에 은퇴했는데 처음엔 다들 그런가 봐.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친구의 위로가 조금은 도움이 되었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은퇴 3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비가 내렸어요. 정호 씨는 여전히 TV 앞에 앉아 있었고 영숙 씨는 혼자서 집안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뭐 좀 하시면 안 될까요? 영숙 씨가 드디어 속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뭘 하라는 거야? 그냥 뭐라도요. 매일 TV만 보고 계시니까 답답해서요. 나 평생 일만 했는데 이제 좀 쉬면 안 돼.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쉬시는 건 좋은데 너무 무기력해 보여서요. 무기력하다고 내가. 정우 씨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뭔 뜻이야? 내가 평생 이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와서 무기력하다고. 영숙 씨는 후회했어요. 괜한 말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미안해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정우 씨는 이미 기분이 상해 있었습니다. 당신은 좋겠다. 집에서 할 일이라도 있으니까. 나는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 그날 점심은 조용히 먹었습니다. 서로 말을 하지 않았어요. 오후가 되자 영숙 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아까는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아니야, 당신 말이 맞아. 나도 이렇게 있는 게 답답해. 그럼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볼까요? 글쎄, 뭘 할 수 있을까? 두 사람은 처음으로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등산은 어떨까요? 무릎이 안 좋아서 힘들 것 같아. 그럼 요리는? 내가 요리를 언제 해봤다고. 독서 모임? 책 읽는 것도 좋긴 한데 이것저것 이야기해봤지만 딱히 둘 다 하고 싶은 일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날 저녁 또 작은 갈등이 생겼어요. 영숙 씨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정우 씨가 와서 이것저것 간섭을 했습니다. 그 양파는 너무 크게 썬 것 같은데 30년 넘게 이렇게 해왔는데 왜 갑자기 그러세요? 그냥 하는 말이야.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내가 할게. 시간도 많고. 괜찮아요. 저 혼자 하는 게 편해요. 내가 도와준다는데 왜 그래? 이런 식의 작은 마찰이 계속 생겼습니다. 서로 좋은 의도였지만 오히려 불편함만 가중되었어요. 그날 밤 영숙 씨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여보, 제가 꿈꾼 노년은 이런 게 아니었어요. 뭐가 문제야? 우리 이렇게 매일 어색하게 지내야 하는 건가요? 서로 눈치만 보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고. 정호 씨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뭘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당신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애들도 다 컸고, 할 일도 별로 없고, 우리 둘이 뭘 하며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날 밤 두 사람 모두 잠들지 못했습니다. 정호 씨는 생각했어요. 내가 회사에서는 그래도 인정받는 사람이었는데, 집에서는 왜 이렇게 어색할까? 아내가 원하는 게 도대체 뭘까? 영숙 씨도 생각했습니다. 남편도 힘들 텐데 내가 너무 성급했나? 하지만 이대로 계속 지낼 수는 없잖아. 둘 다 답을 찾지 못한 채 긴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도 여전히 어색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서로 조심스러워했습니다. 괜한 말로 또 상처 주기 싫어서 말이에요. 아침 드세요. 고마워. 이런 대화가 전부였습니다. 점심때쯤 되어서 영숙 씨가 외출 준비를 했어요. 어디 가세요? 동네 문화센터에 잠깐 볼 일이 있어서요. 아, 그래요. 사실 영숙 씨는 답답한 마음에 잠시라도 밖에 나가고 싶었던 거예요. 집에만 있으니까 자꾸 남편과 마찰이 생기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 문화센터 나들이가 두 사람의 운명을 바꿀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동네 문화센터는 영숙 씨가 가끔 수강 신청을 하러 오던 곳이었어요. 이날은 새로 시작하는 강좌가 있다는 안내문을 보러 온 거였습니다. 어머, 영숙 씨.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문화센터 직원인 김 선생님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남편분 은퇴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맞아요. 그런데 좀 적응이 안 되나 봐요. 아, 그럴 만하죠. 처음에는 다들 그래요. 그런데 오늘 좋은 타이밍에 오셨네요. 왜요? 내일부터 부부가 함께하는 원예 교실이 시작되거든요. 신청하신 분들이 아직 많지 않아서 지금 신청하시면 들어가실 수 있어요. 부부가 함께요. 네, 요즘 은퇴하신 부부분들이 많이 찾으시는 프로그램이에요. 함께 식물 키우면서 대화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취미도 생기고 정말 좋아하세요. 영숙 씨는 망설였습니다. 남편이 과연 할까? 집에서 TV만 보고 있는데 한번 남편분께 말씀해 보세요. 부담스러우시면 견학부터 해보셔도 되고요. 집에 돌아온 영숙 씨는 조심스럽게 남편에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혹시 내일 저랑 함께 갈 데가 있는데 어디? 문화센터에서 원예교실 한다는데 부부가 함께하는 프로그램이래요. 원예, 화분 기르는 거? 네, 꽃도 기르고 채소도 기르고. 어때요? 정호 씨는 별로 내키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내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까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글쎄, 내가 그런 걸 할 수 있을까? 그냥 구경만이라도 가봐요. 재미없으면 안 하면 되고. 알았어, 가보자. 다음날 오전 두 사람은 문화센터에 갔습니다. 원예교실은 건물 뒤편의 작은 온실에서 열렸어요. 이미 7에 8명의 부부들이 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 오신 분들이시네요. 선생님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간단하게 허브 기르기부터 해볼까요? 바질이랑 로즈마리 어떠세요? 허브요? 정호 씨가 되물었습니다. 내 집에서 키우기도 쉽고 요리할 때 쓸 수도 있어서 실용적이에요. 선생님이 화분과 흙 씨앗을 나누어 줬습니다. 자, 이제 흙을 화분에 넣고 씨앗을 심어 보세요. 부부가 함께 하나씩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처음엔 어색했어요. 정우 씨는 흙을 만지는 것도 어색하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여보, 흙을 이렇게 넣으세요. 영숙 씨가 자연스럽게 도와줬습니다. 이렇게. 네, 잘하세요. 이 씨앗이 정말 자랄까? 물론이죠. 며칠만 지나면 새싹이 나올 거예요. 옆에 있던 다른 부부가 말을 걸어왔어요. 처음이세요? 네, 오늘 처음 왔습니다. 저희는 여기 온 지 3개월 됐는데 정말 재미있어요. 집에 가면 저희가 기른 허브로 요리도 하고. 허브로 요리를요? 네, 바질은 파스타에 넣으면 정말 맛있고 로즈마리는 고기 구울 때 쓰면 향이 끝내줘요. 정호 씨가 갑자기 관심을 보였어요. 정말요? 그럼 우리가 기른 걸로 요리를 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럼요. 그게 이 수업의 큰 재미 중 하나예요. 그때부터 정우 씨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씨앗을 심는 일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이 정도면 된 건가? 잘하셨어요. 선생님이 칭찬하자 정우 씨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환한 미소였어요. 수업이 끝나고 집에 오는 길에 영숙 씨가 말했습니다. 당신 생각보다 재미있어 하시네요. 응, 의외로 괜찮더라. 뭔가 새로운 느낌이야. 오랜만에 웃는 얼굴 보니까 좋네요. 그랬어? 나도 모르게 즐거웠나 봐. 집에 도착해서 화분을 베란다에 놓고 두 사람은 함께 물을 줬습니다. 정말 새싹이 날까? 나올 거예요. 선생님이 일주일 정도면 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매일 물을 줘야겠네. 네, 우리 함께 돌봐요. 그날 저녁 식사 시간이 달랐습니다.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오늘 만난 부부들 보니까 다들 우리랑 비슷한 나이더라. 그러게요. 다들 은퇴 후에 새로운 취미를 찾으려고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만 어색해하는 게 아니구나. 그런가 봐요. 며칠이 지나서 정말로 새싹이 나왔어요. 여보, 나왔어요. 새싹이. 영숙 씨의 흥분된 목소리에 정호 씨가 달려왔습니다. 어디, 어디, 여기요, 보세요. 이 작은 초록색 잎사귀. 와, 정말 나왔네. 정호 씨도 신기해했어요. 씨앗 하나가 이렇게 작은 생명으로 자라난다는 게 감동적이었거든요. 내가 기른 거야. 마치 어린아이처럼 좋아하는 정호 씨를 보며 영숙 씨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때부터 두 사람의 하루에 작은 변화가 생겼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화분을 확인하고 저녁에는 함께 물을 주고 자연스럽게 대화거리도 늘어났습니다. 오늘 잎이 어제보다 더 커진 것 같지 않아? 정말요? 어디 보자. 맞네요. 다음 주에 가면 선생님이 분갈이하는 법 알려준다고 했지. 네, 화분도 더 큰 걸로 바꿔준다고 하던데요. 두 번째 수업날 정우 씨는 영숙 씨보다 더 일찍 준비를 마쳤어요. 빨리 가자. 늦으면 어떡해. 아직 시간 있어요. 그래도 일찍 가서 우리 화분 상태도 확인하고. 영숙 씨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수업 때는 억지로 따라온 것 같았는데 이제는 오히려 더 적극적이 되었거든요. 수업에서 만난 다른 부부들과도 친해졌어요. 정우 씨, 바질 정말 잘 크셨네요. 고맙습니다. 매일 정성스럽게 돌봤거든요. 저희는 로즈마리가 더 잘 자라는 것 같아요. 집에서 삼겹살 구울 때 써봤는데 향이 정말 좋더라고요. 아, 그래요? 우리도 한번 해봐야겠네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그날 수업에서는 상추와 쌈채소 기르는 법을 배웠어요. 이건 정말 실용적이네요. 정호 씨가 말했습니다. 그렇죠. 한 달 후면 저희가 기른 상추로 쌈 싸 먹을 수 있어요. 선생님의 말에 영숙 씨도 기대가 됐어요. 여보, 우리가 기른 채소로 쌈 싸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뿌듯할 것 같아. 그때까지 잘 길러야겠어요. 집에 오는 길에 두 사람은 가든 센터에 들렀습니다. 화분을 좀 더 사볼까? 정호 씨가 제안했어요. 더요? 응, 토마토도 길러보고 싶고 고추도. 베란다에 자리가 좀 있잖아. 좋은 생각이에요. 그렇게 해서 집 베란다는 점점 작은 정원처럼 변해갔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화분들을 돌보는 것이 두 사람의 일과가 되었어요. 물을 주고 잎사귀를 만져보고 새로 난 새싹을 확인하고 여보, 이거 봐요. 토마토 꽃이 폈어요. 정말 어디? 여기요. 이 작은 노란 꽃. 와, 정말 예쁘네. 이게 나중에 토마토가 되는 거야? 그럼요. 신기하지 않아요? 이런 대화가 하루에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드디어 첫 수확의 날이 왔어요. 상추가 이렇게 컸네. 정호 씨가 감탄했습니다. 정말 먹어도 될 만큼 자랐어요. 영숙 씨도 신기해했어요. 그럼 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기른 상추로 쌈 싸 먹자. 좋아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정성스럽게 상추를 따서 씻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기른 거라니까 더 맛있을 것 같아.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첫 잎을 먹어본 정호 씨가 말했습니다. 와, 정말 달콤하네. 마트에서 사온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 그럼 우리가 정성스럽게 기른 거인데
그날 저녁은 정말 특별했어요. 단순히 상추를 먹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이룬 작은 성과를 나누는 시간이었거든요. 원예교실을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났을 무렵 두 사람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함께 베란다 정원을 돌보고 오후에는 문화센터 수업에 가고 저녁에는 수확한 채소로 요리를 함께 만들어 먹었어요. 여보, 오늘 토마토가 빨갛게 익었어요. 정말 어디 보자. 이거 봐요. 정말 예쁘게 잘 익었지 않아요? 우와, 정말 맛있을 것 같아. 오늘 저녁에 먹어보자. 이런 대화가 자연스러워졌어요. 어느 날 원예교실에서 선생님이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달에 텃밭 가꾸기 프로그램이 새로 생겨요. 문화센터 뒤편에 작은 텃밭을 만들어서 더 본격적으로 농사를 지어보는 거예요. 텃밭이요? 내 화분보다 훨씬 넓은 공간에서 더 다양한 채소를 기를 수 있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해 보세요. 정호 씨와 영숙 씨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어때요? 좋을 것 같은데. 그럼 해봅시다. 그렇게 두 사람은 텃밭 가꾸기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텃밭을 배정받았을 때 정호 씨는 정말 감동했어요. 우리만의 땅이네. 작지만 정말 좋아요. 여기에 뭘 심을까? 배추도 심고, 무도 심고, 겨울김치도 우리가 기른 채소로 담그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 그러네. 텃밭을 가꾸는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하지만 두 사람은 즐거웠습니다. 여보, 힘들지 않으세요? 괜찮아. 오히려 몸이 좋아지는 것 같아. 정말 그랬어요. 매일 텃밭에 나가서 몸을 움직이니까 정우 씨의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요즘 잠도 잘 오고 밥맛도 좋아졌어. 저도요. 뭔가 보람도 있고. 그런데 텃밭을 하면서 예상치 못한 일들도 생겼어요. 어느 날 비가 많이 내려서 물이 고였을 때 두 사람은 함께 물 빼는 작업을 했습니다. 여보, 이쪽으로 물을 빼요. 응, 내가 도랑을 파볼게. 조심하세요. 미끄러워요. 서로 챙기고 도우면서 일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워졌어요. 또 어느 날은 벌레가 생겨서 채소가 상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에이, 벌레들이 우리 배추를 다 갉아먹었네. 어떡하죠? 선생님께 물어보자. 친환경으로 벌레 쫓는 방법이 있을 거야. 이런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면서 두 사람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가을이 되어 첫 수확을 했을 때 정우 씨는 정말 뿌듯했어요. 우리가 정말 해냈네. 네, 정말 대단해요. 이 배추들 봐. 얼마나 싱싱해. 이걸로 김치 담그면 정말 맛있을 거예요. 그날 집에 와서 함께 김치를 담갔습니다. 영숙 씨가 김치 담그는 법을 알려주고 정우 씨가 도왔어요. 배추를 이렇게 절이는 거야? 네, 하루 정도 절여야 해요. 내일이 기다려지네. 다음 날 드디어 김치를 맛봤을 때 두 사람은 정말 감동했습니다. 이 맛 정말 다르네. 우리가 직접 기른 배추니까 더 달콤한 것 같아요. 이제 겨울 내내 이 김치 먹을 생각하니까 행복하다. 그때 영숙 씨가 말했어요. 여보, 이제야 진짜 우리 둘의 시간이 시작된 것 같아요. 어떤 의미로? 처음에는 은퇴하시고 뭘 하실지 몰라서 답답했잖아요. 저도 어떻게 지내야 할지 막막했고. 맞아. 그런데 이제는 매일 할 일도 있고, 함께 이룰 목표도 있고, 정말 좋아요. 정우 씨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그래. 회사 다닐 때는 바빠서 이런 재미를 몰랐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이런 것도
정말 의미 있는 일이구나. 내년에는 더 큰 텃밭을 해볼까요? 좋지. 그리고 딸기도 심어보고 싶어. 딸기요? 좋은 생각이에요. 그해 겨울 두 사람은 다음 계획을 세우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봄에는 상추, 여름에는 토마토, 가을에는 배추, 고추도 더 많이 심어서 고춧가루도 만들어 보자. 우리 아이들이 오면 우리가 기른 채소로 요리해 줄 수 있겠네요. 그럼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봄이 왔을 때 정말로 더 큰 텃밭을 분양받았어요. 이제 두 사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텃밭에 가고 하루 종일 함께 일하고 저녁에는 수확한 채소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먹었어요. 주변 사람들도 놀랐습니다. 정호 씨, 요즘 정말 건강해 보이시네요. 텃밭 질 때문인가 봐요. 몸도 마음도 좋아졌어요. 영숙 씨도 표정이 정말 밝아지셨어요. 남편이랑 함께 할 일이 생기니까 재미있어요. 아이들도 놀랐어요. 어머, 아빠가 이렇게 부지런하셨나? 엄마, 아빠 완전 달라지셨네요. 너희 아빠가 토마토 기르는 재주가 있나 봐. 정말 맛있게 길러. 우리도 다음에 와서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1년이 지났을 때 두 사람은 정말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건강도 좋아졌고, 새로운 취미도 생겼고, 무엇보다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생겼어요.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베란다에 앉아 자신들의 작은 정원을 바라보며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기억나세요? 처음 은퇴하셨을 때 얼마나 어색했는지. 그러게 그때는 정말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 저도요. 하루가 너무 길고 답답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 정말요. 할 일도 많고 재미있는 일도 많고 무엇보다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워. 저도요. 그때 정호 씨가 말했어요. 은퇴라는 게 끝이 아니구나. 어떤 의미로요? 새로운 시작이야. 새로운 인생의 시작. 맞아요. 이제 진짜 우리만의 인생이 시작된 거죠. 그래, 앞으로도 함께 새로운 것들 많이 해보자. 네, 좋아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내일 심을 새로운 씨앗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잠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낯선 하루가 아니었어요. 매일이 새로운 기대와 즐거움으로 가득한 진짜 두 사람만의 시간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봄이 되면 새 씨앗을 심고, 여름이 되면 열심히 가꾸고, 가을이 되면 수확하고, 겨울이 되면 다음 해를 계획하는 이런 자연스러운 리듬 속에서 두 사람은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이제야 진짜 우리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아. 그렇게 두 사람의 새로운 인생이 펼쳐졌습니다. 지금까지 정우 씨와 영숙 씨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은퇴 후의 삶이 막막하게 느껴지시는 분들, 새로운 시작이 두려우신 분들, 여러분도 분명 자신만의 행복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때로는 작은 씨앗 하나에서, 때로는 새로운 도전에서, 때로는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에서 우리 인생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의 작은 씨앗이 되어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채널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릴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이야기로 만나요. 감사합니다.